그러면서 그 안에 자연을 관찰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. 그 문학과 과학, 또 그 정신적인 세계, 그러면서 또 인간의 지금 밖의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. 뭐 철학, 사상, 그리고 미래학까지도 들어가 있어 그 집대성이 돼 있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월드는 뭐 자연에 대한 얘기를 쓴 책하면 뭐 그것도 최고봉이지만 그 자연의 범위, 자연을 그 테마로 하면서 모든 걸 다 넣어서 했다는 거. 그것도 참 돋보이는 책이고, 또 하나는 읽어보면요. 사실 조금 뭔가 이렇게 얘기 전개가 막 밸런스가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편집이 쫙 된 그런 책들을 읽다가 월드를 읽으면 그냥 낯선 무슨 숲을 막 산책하다 보면 갑자기 휙 뭐 토끼가 뛰어가다가 갑자기 뭐가 탁 떨어지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자연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런 얘기를 쫙 일관되게 해가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. 또 아주 세세한 걸 보면서 큰 우주관 그런 거를 갖다가 나타내게 해줘요.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때 1800년대에는 생각했던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. 우주의 여러 저택에 사는, 자기가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거야. 우주의 여러 저택에 사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같은 별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일까? 지금 이게 누구겠어요? 외계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, 와, 이 사람 이때 벌써 그 외계인에 대한 그 생각이 다 있었나 봐. 하면서 좀 웃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월드에 대해서 쓴 그 저명한 무슨 미국 교수님이 쓴 글 같은 거 이제 서평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. Somehow 뭐 He thought about aliens 뭐 그런 문장도 나와서 제가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자, 월든에 이 생활을 하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. 너 왜 숲에 갔냐? 막 그런 너무 많이 묻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 이유를 말했어요. 자, 이걸 보세요. I went to the woods because I wished to live deliberately. 나는 숲에 갔어요. 왜냐하면 이 deliberate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인데요. 여기서 유유히라고 말하는 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찬찬히 유유히 뭐 정성껏 그런 뜻인데 유유히 살고 싶어서 숲으로 갔어요. 그 다음에 to front는 이제 정면으로 대하는 거죠. Only the essential facts of life.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만 대하면서 살고 싶어서 숲에 갔어요. And see if I could not learn what it had to teach. 그리고 그 자연이 내게 가르쳐주는 거, 가르쳐줘야 하는 걸 내가 못 배우는 거 아닌가? 배울지,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지 아는지, 그걸 또 보고 싶어서 자연 속에 갔어요. And not, 여기를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. 이거는 중간에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해보면 When I came to die, 내가 죽게 됐을 때 not to discover that I had not lived. 내가 살지 않았다, 내가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, 헛살았구나 하고 발견하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숲에 들어갔어요. 내가 제대로 살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이제 숲에 살러 갔습니다. 이렇게 그 책에 써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매일같이 그 주로 걷고 산책하고 관찰하면서 엄청난 글을 썼어요. 자기가 거의 보고 듣고 느낀 거는 이제 다 썼어요. 거의 속기나 자기만 알아보는 글같이 해서 이렇게 써서 엄청난 이제 저널을 맨날 했고요. 이 사람이 깨달은 건 사람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욕망이 커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시간도 에너지도 삶도 남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해보니까 하루에 요만큼 먹고 쓸 거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책 읽고 글 쓰고 뭐 나가서 새 관찰하고 또 동물들도 보고 호수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마음에 엄청난 풍요와 평온함을 느끼고 도리어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도 자기가 생생해지고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집은 작았어요. 작고 그 좌우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. Simplify. 단순화하는 거예요. 최소한 단순화시킨 거예요. Simplify
simplify였어요. 최소한 단순하게 쓸데없고 번잡스러운 걸 버리는 삶을 그곳에서 살고자 했고 실제로 살았던 거죠. 근데 솔로가 거기서 무슨 은둔자처럼 세상과 차단하고 살았던 건 절대 아니에요. 같은 사상을 가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솔로가 거기 있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. 만나는 핑계도 들면서 가서 모여서 사상도 논하고 자연도 구경하고. 그래서 뭐 토요일마다 꼭 사람들이 오는 친구도 있었고요. 또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같이 먹을 것도 먹고, 그래서 어찌 보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외로웠을지 몰라요. 계속 자기 일에만 갇혀있고, 진짜로 무슨 이렇게 대화를 제대로 할 대상도 없고, 거기에 비하면 또로는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은 그 정신과 세계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본인이 또 그걸 굉장히 즐겁게 여겼고요. 그러고 이제 이렇게 월든에서 생활할 때 즈음에 하루는 솔로도 종종 나갔어요. 바깥에. 밭에서 자기가 먹을 거 조금씩 키우기도 했고요. 또 나가서도 많이 장을 봐오고 했거든요. 신발을 고치러 나갔어요. 나갔다가 체포가 돼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안 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이 멕시코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솔로 같은 사람이 전쟁 좋아할 리도 없고요. 이유가 그 전쟁 돈을 댈 수 있는 세금을 안 냈다. 그러니까 그걸로 체포를 해갖고 그 길로 그냥 이제 그 유치장에 갇히죠. 하루를 거기서 보내요. 이 사람이 그 하루의 경험 때문에 또 엄청난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. 시민 불복종을 이 경험, 하루의 경험으로 쓰는 거죠. 솔로를 꺼내줬어요. 아마 친척 중에 와가지고 벌금으로 그걸 대체를 해가지고 돈을 내주고 또로는 나왔고 또로는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죠.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또 다 메모를 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월든과 이제 같이 두 개의 역작으로 불려지는 바로 Civil 시민 불복종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. 이것도 나중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게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죠. Civil Obedience라고 이제 시민 불복종 이 책을 1849년에 써요. 이 책을 보면 월든과 다르게 얼마나 정치 철학이 또 강렬한 사람이었는가가 놀랍거든요.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을